자, 계속해서 보시죠. 책 106쪽입니다. 106쪽의 6번 문제죠. 개발사업,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X요. 사전 검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되죠. 행정계획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전 검토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수토지가 되지 않게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증환지 할 수도 있고요. 150에다 50 더 붙여서 200제곱미터 맞출 수도 있고 기준이 안 되면은 아예 안 줄 수도 있죠. 3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신청 동의, 환지부 지정, 임차권자 동의 한 세트죠.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원활한 시행에 있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 환지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죠.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개발법 환지방식 사업에서 입체환지 신청과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체환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환지는 기본적으로 땅 대신에 새 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땅 대신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 상가 일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들은 뭐 이렇게 됩니다. 개발법에 환지가 있죠. 뭐 개구라 헌 땅 줄게 새 땅 다오 토지 대신에 토지를 받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에서 환권을 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환권은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러니까 건축물 대신에 그러니까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환지에서 이론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토지도 붙게 되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준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정되었는데 또 환권에서 확정된 것을 도시개발법에서 또 적용을 하는 거죠. 토지 대신에 토지를 말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건축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입체환지이죠. 도시정비법의 빨간색 부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입체환지에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개발법에 고유한 한두 가지 내용을 빼고는 도시정비법의 환권의 기본 흐름들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날짜까지도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을 보시면 되고 개발법에 고유한 몇 가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7번 문제요. 입체환지 신청과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근데 아파트를 신청하는데 워낙 작으면 못 주잖아요. 환지도 기준이 안 되면 환지를 안 주듯이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에 그러니까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권리가액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중에 가장 작은 것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면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 동그라미 권리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갖고 있었으면 지분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작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가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입체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계획 기준, 환지상 필지, 건축물의 명세, 환지 신청 기간 등을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입체환지 신청을 받습니다. 하겠죠. 동그라미 5번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범위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7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주변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다음 쪽 해설을 먼저 보고 오시죠. 8번 문제 해설이요. 해설의 오른쪽 도시정비법을 보시죠.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공익사업이죠. 열채가 갖고 있으면 한 채, 10사람이 한 채를 공유하고 있어도 한 채 주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줄 오른쪽 칸이요. 10개를 갖고 있어도 한 채를 주고 하나의 토지 건축물을 10사람이 공유하고 있어도 한 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은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가져가야죠. 근로자, 숙소, 기숙사, 경제발전, 땀을 일하시는 분들 주무시는 집 10채 있으면 10채 가져가야 됩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 소유자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를 가져갈 수 있죠.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3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워낙 바글바글 지역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사람이 바글바글하니까 아래 따로 규정이 있고요. 거기가 아닌 대한민국 대부분 땅에서는 그러니까 10채가 갖고 있으면 10채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2채를 줄 수 있다.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작은 집을 많이 만들자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집 지으면 6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8.7평 규모입니다. 그걸 지으면은 그 집 한 채를 더 받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면 그러면 3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로주택도 3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자, 이상 내용이 그러니까 왼쪽 칸 개발법 환지 입체 환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넷째 줄은 차이가 있지만 넷째 줄은 빼고요. 자, 이상 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앞쪽 와서요. 107쪽에 8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체 환지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줄이요.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입체 환지 신청 기한은 입체 환지에 대해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즉 한 사람이 땅 10개, 집 10개 갖고 있다고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X 틀렸죠. 공익사업입니다. 한 채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 채를 줍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 10명이 한 주택,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 공급한다. 맞고요. 4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9번 문제요. 개발부상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근데 얘는 지금 이제 환지 예정지에 대한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7번 보시죠. 환지 계획까지 계획 3개를 세웠습니다. 계획 3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걸 위에다 쓰도록 하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정이 있든 없든 간에요. 환지 처분의 결과를 보도록 하죠. 다음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났다고 치죠. 사업이 다 끝났으면 그러면 준공검사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 끝 발표를 하면 사업이 확실히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환지 계획에 정해진 대로 넘겨줘야죠. 그러면 환지 처분, 환지 계획대로 처분을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계획대로 넘겨주는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환지 처분을 하려면 즉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을 주려면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 이미 다 알고 있겠죠.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고 알리고 환지 처분한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 땅을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A로 보면 A가 이쪽 1번 땅을 받는다고 보죠. A가 1번 땅을 받게 됩니다. 150에다가 50제곱미터를 더 얹은 200제곱미터 새 땅을 받았다고 치죠. 가까이 해서요. 여기에 종전 토지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죠. 종전에 A가
그러니까 이쪽 101번 땅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A에게 새 땅을 주는 겁니다. 새 땅을 주는데 어떻게 줄까요? 리어카로 끌고 가나요? 끌고 갈 수가 없네요. 택배에서다가 연락하면 택배에서 땅을 배달해 주나요? 땅이 움직이지 않네요. 어떻게 줘야 돼요? 공고하면 넘어가죠. 공고하면 이게 특별한 거고요. 공고하면 공고한 날 밤 12시, 그러니까 공고한 다음 날 0시, 즉 다음 날에 환지계획 정해진 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줄여서 밤 12시라고 하죠. 밤 12시 그 한순간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그러니까 소유권들이 권리들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먼저요. 우선 다음 내용 가기 전에 공고로 넘겨준다. 행정계획 확정돼 있었죠. 환지계획 확정돼 있었으니까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넘어간다는 겁니다. A는 새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기타 권리들도 와서 달라붙게 되고요. 소유권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A는 그 땅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땅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땅을 팔아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환지의 정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 나중에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환지의 정지를 지정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사용, 수익을 먼저 당겨서 환지 받을 사람에게 먼저 당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처분만 얹어주면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면 그 땅이 죽지 않고 계속 새 땅 받을 사람이 계속 이용하면서 땅을 쭉 쓰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쓰지 않는 땅이요. 폐염전이나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환지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새 땅 받아서 이 밤 12시 이 순간에 새 땅 받아서 사용수익 처분을 한 방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수익 처분 중에 사용수익을 당겨준다. 그래서 땅이 죽는 걸 막자. 새 땅 받을 사람이 그 땅을 쓰게 하자라고 하는 게 환지정지 지정의 목적이죠. 첫 번째요.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채비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채비지가 있는데 채비지를 사용 수익만 한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죠. 채비지 그 땅을 팔아야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 돈으로요. 그래서 채비지는 사용 수익만이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세 번째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 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변경되잖아요. 다른 환지기를 받기로 한 사람이 와서 사용 수익을 하게 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기타 권리자도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증금과 월세 이가 있었는데 월세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낼 필요가 없죠. 일부를 못 쓰게 된 사람은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종전에 땅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뭐 C나 D가 A의 땅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보증금 1,000만 원에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내고 있었다고 치죠. 근데 일부를 못 쓰게 된 사람은 계속 월 1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죠. 깎아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깎아달라 그러면은 네 글자가 되니까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지역 사투리를 써서 깎아도 할 수 있죠. 또 사용수익 변경으로 아예 땅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그 땅을 못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계속 보증금 1,000만 원 묻어놓을 필요 없죠. 나 이제 딴 데로 나가야 되겠다. 못 쓰게 됐으니까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깎아도 돌리도. 그런데 돌리도는 누구한테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보증금을 냈지만 그러니까 땅 주인 돈 없잖아요. 누구한테 돌리도 하는 거고요. 시행자에게 돌리도 하고 시행자가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보증금을 갖고 있던 땅 주인에게 받아내면 되죠. 깎아도 돌리도로 한 이유가 몇 글자요? 6글자. 며칠 안에 주장을 하라고요. 60일 내에 주장을 해야 된다. 네 번째요. 사용수익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건물이 그 선에 걸려 있었고 건물을 철거하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은 건축물 등을 그러니까 이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 등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제거하면 한겨울에 어디로 나가서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주거용은 딴 데로 이사 가야 되죠. 이사 가야 되니까 2월 전에는 통지를 해줘야 된다. 아무튼 뭐 60일과 그러니까 2월에
그 고상한 차이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환제증 지정으로 나중에 받을 소유권, 그것의 사용수익 처분 중에 사용수익을 먼저 땡긴다. 채비지는 처분도 할 수 있다. 사용수익 변경으로 생기는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됩니다. 이상이 환지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9번 문제 보시죠.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 끝나고 할 수도 있지만 환제증 지정이 있으면 채비지는 처분할 수 있죠. 환제증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동그라미 3번. 환제증지는 효력 발생일을 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뭐 공고 며칠 그런 거 아닙니다. 효력 발생일을 따로 정합니다. 10번 문제. 환제증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 환제증지를 지정해야 한다. X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2번. 환제증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제증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초문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처분 X요. 사용수익이 환지 받을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종전 소유자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 땅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은 남아있고요.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제증지가 지정된 때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처분할 수는 있다. X요. 환제증지가 지정되면 다 사용수익이 변경되는 거죠. 사용수익이 시작되는데 채비지는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선정한 목적을 이루는 데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권리포기 계약 해지할 수 없다. X요. 돌리도 할 수 있죠. 5번. 시행자는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 철거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맞죠?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2월 전에는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답은 5번. 11번 문제요. 환제증지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아무튼 환제증지는 딱 그냥 이 5가지가 기본이에요. 여기 이제 60일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돌리도는 시행자에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만, 환제증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사용수익 변경된다. 채비지는 처분도 한다. 깎아도 돌리도 할 수 있다. 돌리도는 시행자에게. 건축물 제거할 수 있다. 주거용 이사가 되니까 2월 전에. 그냥 일상 목적이자 효과 4가지와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5가지가 기본 문장이 되는 거죠.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둘째 줄형 환제증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환제증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군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를 편의하기 위해서 종전토지 소유권, 새토지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종전토지의 소유자와 기타 권리자가 같이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환지계획이 정해진 새토지 받을 사람, 소유자와 기타 권리자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자리를 잡아줘야죠. 맞습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제정지를 채비지 정도로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제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틀렸죠. 사용수익이 새토지 받을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종전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환제정지 지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번 맞습니다. 환제정지 효력 발생일을 정하면 모든 환지계획에 정해진 모든 땅의 사용수익이 시작됩니다. 이건 한꺼번에 가는 거죠. 그런데 구역이 길쭉하다든지 끊어서 갈 거면 그러니까 그중에 1구역은 1월 1일 효력 발생, 2구역은 4월 5일 효력 발생, 그 다음에 3구역은 7월 15일 효력 발생 이런 식으로 부분 끊어서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띄엄띄엄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이제 12번 문제요. 이제 환지처분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환지처분에서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환지처분을 공고를 통해서 새 땅을 주는 거죠. 환지를 교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0에 대한 돈을 확정해야죠. 청산금이 확정되고 이 밤 12시부터 5년 안에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환지기에게 정해진 그대로 환지계 그대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 주소 같은 건 뜯어갈 수 없다. 그다음에 소유권 기타 권리 중에서 지역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게 원칙.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12번 환지 처분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중공검사를 받는 때 지체 없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X요. 이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환지기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X요. 밤 12시요.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번호도 모양도 면적도 달라지겠지만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가 똑같다. 종전의 토지로 본다. 밤 12시입니다. 3번 환지정지 지정에 의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X요. 여기 채비지 환지정지로 처분했잖아요. 시행자가 처분을 했고 어느 누구 P라는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사고 판 거죠. 둘이 사고 판 거니까 그거는 소유권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탈싹 달라붙어 있는 지역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맞습니다. 5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된다. 지체 없이 X요. 공사 끝 60일 안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안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60일 안에 환지처분 14일 내 등기로 가는 거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 아니죠. 처음 개발을 한 곳입니다. 근데 도시정비법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공사 끝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고시 지체 없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 옳은 것은 4번이 맞는 거죠. 13번이요. 개발법 환지처분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번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공부해야 된다. 여기는 맞아요. 공사를 끝냈으면 자 이제 할 얘기 있으면 와서들 얘기들 하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공검사 신청해서 중공검사가 있으면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죠.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로 이어지는 그 공람 절차는 시작이고 그건 바로 해야 됩니다.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 설계서 관련 도민들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맞고요. 3번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중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한다. X 틀렸죠. 개발법은 지정권자,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31명 어느 누군가가 다 그 사업의 대장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니고요. 그 사업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도장받는 거 없습니다. 지정권자는 다 자기가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였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할 리는 없잖아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사 끝 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환지처분 공고에는 사업비 정산 내역도 포함돼야 된다. 그래야 청산금 계산이 확정되겠죠. 맞습니다. 5번 환지기에 정해진 환지는 새 땅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밤 12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요. 거기에 해설에 동그라미 1, 2번 여기 이제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서 이제 더 써놨는데요. 이걸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시행자가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면 난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싶으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라고요.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숙제검사 신청을 넣는 거고요. 준공검사 신청.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받으면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요. 또 아니면 지정권자가 자기가 시행자였으면 자기가 검사 신청 검사하지는 않으니까 공사 끝 발표를 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설의 동그라미 1, 2번 시행자가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한 후 토지등 소유자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이건 40조 공고고요. 그 다음에요,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을 넣고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고 또 아니면 지정권자가 자기가 시행자면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이거는 51조 공고고요. 그러니까 어느 같은 자리에 전혀 다른 성격의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두 가지 법이 엉망이죠. 아무튼 뭐 그런 가닥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문제 와서요. 13번 틀린 것은 3번이었죠. 14번이요.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채비지나 보류지는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X 틀렸죠. 보류지에는 이 내용을 지우고 가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땅, 이 보류지였죠. 그러니까 보류지에는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사업 비용에 충당할 땅이죠.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고요?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공공시설 용지는 해당하는 기관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세무서 땅은 국가에, 그다음에 시청 땅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넘어간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환지처분 자체가요. 당연히 환지계획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간다고 써져 있을 테니까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니까요. 그래서 채비지도 역시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환지계획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간다고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나머지 공공시설 용지, 그러니까 나머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가 돼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행정청 시행자가 채비지 보류지를 처분할 때 국가 지방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재산 처분에 관한 법령이 뭐예요? 몰라요. 우리 시험범위 바뀌죠.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환지 처분은 반드시 틀려요. 반드시 의심하는 거죠. 반드시 환지계획에 의해서만 행하게 된다. 환지계획 그대로 처분하는 게 환지처분. 반드시 환지계획대로만 해야 됩니다. 3번이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4번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투지에 속하는 모든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말이 안 되죠. 환지 옮겨주는 겁니다. 5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 시행규정, 정관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관리한다. 사업 끝났으면 시행자는 이제 털고 돈 벌어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겠죠. 그럴 사람이지 계속 거기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되는데 귀속될 때까지 그때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확실히 맞는 거 3번이 확실히 맞는 거죠. 당연한 상식이고요. 나머지 1, 4, 5 틀렸고 동그라미 2번은 한번 보고 넘기시자고요. 해설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점이요. 행정청 시행자가 채비지 보류지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국가 지방이 재산 처분은 연간 계획에 의한다. 행정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연간 계획에 따르지 않고 사업상 필요에 따라 채비지 보류지를 관리 처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기본은 연간 계획에 따른다고요. 국가에서 무슨 땅을 팔겠다, 지방에서 무슨 건물을 팔겠다 그러려면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건데 지금 여기는 사업을 하는 곳이죠. 사업을 하는데 계획 세워놓고 내년에 팔고 그렇게 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연간 계획에 따른다는 그쪽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깔려 있는 거였습니다. 14번 말은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 문제요.
환지계획과 청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X요. 기준이 안 되면 환지를 줄 수가 없죠.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X 틀렸죠. 신청 동의 환지 부지정 때에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X요. 그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번 환지를 정한 경우 과, 부족, 더 주거나 덜 준 것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의 결정, 표현이 참 애매한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죠. 결정이 계산, 얼마, 덧셈, 뺄셈, 나눗셈에서 계산해야 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보시죠. 지금 이 전체 흐름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여기로 가보도록 하죠. A가 150가 A가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A에게 150에다가 50 더 붙인 200제곱미터를 주겠다. 어디에서 정해졌어요? 환지계획에서 정해졌습니다. 이 50에 대한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청산금이 되는 거죠. 청산금 여기서 계산할 수가 없죠. 사업도 아직 안 했잖아요. 사업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산금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업을 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업이 끝나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야 저기 150에다가 50 더 준 요거에 대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청산금이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밤 12시이죠. 그러면 계산한다 그러면 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청산금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뭐 할 때요? 환지 처분할 때 계산을 해야 되고 청산금은 그 계산 결과 법률적으로 언제요? 밤 12시에 확정된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맞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5번 청산금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없다. 없다 X요. 덩어리가 큰 돈이죠. 한 방에 주고받을 수도 있고 끊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 16번이요. 환지처분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환지기획 정해진 환지는 새 땅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밤 12시에 종전토지로 본다. 맞죠? 동그라미 2번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X요. 어느 사람이 새 땅을 받아가는데 옛날 주소가 마음에 든다고요. 나 옛날 주소 띄워다 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리가 바뀌었으면 주소가 바뀌는 거죠. 환지, 종전토지에 대한 민법에서 배우시는 소유권, 용익물권, 제한물권 그 기타 권리를 그러니까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땅으로 옮겨주는 거지 주소를 뜯어주는 건 아니라고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밤 12시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맞습니다. 지역권은 남아있는다. 존속한다. 그런데 이익 없으면 소멸된다. 4번 그러니까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법이 엉망진창 막 이렇게 쓰고 있죠. 보류지, 공공시설용지와 채비지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밤 12시에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고요. 5번 청산금은 밤 12시에 확정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요. 17번 청산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 더 주거나 부족, 모자란 것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맞고요. 2번 과소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고 돈을 주겠죠. 계산도 안 하고 돈을 뭉탱이 그냥 가져가. 그냥 한 덩어리 가져가. 그냥 집을 만큼 집어가.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과소토지에서 환지 부지정. 중간에라도 돈 줘서 내보낼 수 있죠. 돈 주려면 계산한다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정, 계산. 그 단어만 그 국어가 엉망이어서 그렇지.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이 있어서 동그라미 2번과 같이 할 수 있다. 시간적 순서는 동그라미 3번, 2번 순서로 되는 거죠. 기출지문들이고 순서가 깔려져 있습니다. 4번 정상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X요. 끊어서 주고받을 수 있죠.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정상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이 5년입니다. 틀린 것 4번이죠. 여기까지 환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셨고, 개발법의 기타 사항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문제 두 문제요. 115쪽에 1번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먼저 보시죠. 해설의 동그라미 1번 토지상환채권은 판교 상가딱지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었죠. 여섯째 줄점 두 번째 점이요.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기타 내용들이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문제 1번이요.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조합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을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은 말도 안 되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때만 만들죠. 수용 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첫째 줄 뒷대목에 있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은 수용 때 시행자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이죠. 둘째 줄 끝에 있는 도시개발채권 6글자는 도시, 시도,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큰 이익을 보는 시행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싼 이자로 돈 좀 빌려줘 하는 게 도시개발채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총액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틀렸는데요. 자, 보도록 하시죠. 그 공법에 이제 이 기본 흐름들은 잡으셔야죠. 공법에서요. 국가를 대표하는 게 각부 장관이고, 그다음에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그다음에 기초에 시장군 수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관은 17명이 장관인 거죠. 17명이 업무로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나 땅은 무슨 장관이요?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농지법에서는 농림부 장관. 국가의 곳간을 책임지는 건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상급청은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옛날 내무부 장관이요. 70년대 내무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지방의 행정과 재정, 지방에서 빚을 지는 거죠. 빚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의 재정에 대한 거니까 그 상급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되는 거고요. 국가는 17명이 업무를 나누어서 국가를 대표한다.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도시개발채권, 도시, 오잉, 개발채권입니다. 도시개발채권, 오잉개발채권이라고 해요. 오잉개발채권. 그러니까 5년 지나가면 원금도 못 받고요. 2년 지나면 이자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2년. 4번 도시개발채권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X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발행하니까 지방에서 정하는 거죠. 지방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5번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 뭔가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싼 이자로 그러니까 지방에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해라. 매입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이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가 싸죠. 그걸 매입해야 되는 사람, 일반 사람에게 내놓으면 누가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매입 의무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싼 이자로 지방 채권을 사라, 아니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라. 그러니까 즉 큰 이익을 보니까 돈 좀 내놔라. 그런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매입 의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1번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2번 문제요. 도시개발채권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상환 1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7년, 이자는 3년, X요. 오이 개발채권이죠. 5년, 2년입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도시개발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 아까 목적 두 가지가 있었죠. 개발사업, 시설사업을 위해서요. 다른 돈하고 섞어 쓰면 안 됩니다. 통장 따로 관리하는 것, 그게 특별회계가 되죠. 동그라미 4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큰 이익을 보는 거죠. 물론 관급공사 따신 분들도 역시 어려움은 많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이익이라고요. 첫 번째 부도염려 없죠. 두 번째 어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100% 현금이죠. 다 공사 끝내야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사진 찍어서 오면 제깍 현금 다 입금되죠. 혜택입니다. 동그라미 5번 5년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법 전체 6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에 대한 예상 문제들을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 이제 도시정비법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